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문자에는 물코리아와 같이 공동활동도 하고 있던 이제 뉴스에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는 현재 이 자료 부분은 우리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의 교수교육정책분과 이사로 계시는 이문영 교수님께서 학습을 하셔서 저한테 넘겨주신 자료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을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구성 요소는 크게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데이터, 콘텐츠에서부터 기술의 능수까지를 포함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교육 전국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란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자의 르네 홉스의 이론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크게 5가지 구성 요소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연구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정리를 할 때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교육 과정도 설계를 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에서부터 자발성까지. 특히나 요즘 유럽연합 리포트에 따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워낙 페이크 뉴스의 문제가 전 세계 글로벌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성찰과 행동 요소까지가 추가가 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가? 저희는 크게 3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영상 채널이 유튜브로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기 순위를 정리를 할 때는 시청률이라는 것을 집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시청률 1위가 전국 노래자랑, 2위가 6시 내 고향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시청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젊은 세대들은 TV를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TV를 볼 수밖에 없는 세대의 경우 유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시청률 1, 2위를 다 휩쓸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영상 채널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넷플릭스를 켜놓고 쉼없이 연속 방송 스트리밍 미드를 보고 올라왔는데요. 텔레비전을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유튜브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받는 교육, 우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에 검색을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텐션 하면은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교육도.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의 하나의 기능을 뛰어넘어 사람과의 네트워킹, 소통의 자리의 언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청소년들, 소위 Y세대를 뛰어넘어 Z세대인 경우는 텔레비전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은 카카오톡도 안 합니다. 이들의 주요 SNS 소통은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는 거죠. 이들이 쓰는 SNS의 수단은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언더그라운드 앱 상에서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마 교수님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호남대학교에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지금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Z세대하고 소통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Z세대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같이 교감을 나누는데 한숨을 많이 쉬시는 거죠. 근데 또 오늘 소통을 해보려고 배웠는데 내일 되면 또 못 써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튜브는 진화 발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디어 중에서도 유튜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일단 1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리터러시의 교육은 전통적인 문해력에서부터 지금의 미디어까지 리터러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제대로 세상을 읽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성을 잃지 말자는 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튜브의 물결로 미디어 혁명과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3월입니다. 포브스 기사에 나온 모모 챌린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겨울왕국에 나오는 공주 이름이 뭐죠? 안나. 엘사. 애들이 좋아가지고 엘샤를 ITV 연결된 걸 눌렀더니 성인물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전 세계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떴던 거죠. 모모 챌린지. This school is freaking everyone out. She's called Momo. She's got bug eyes, long stringy hair, a monstrous grimace, and spooky chicken legs. Imagine this freaky character suddenly popping up. 아이들이 유튜브에 모모를 쳤는데 이게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튜브 리터러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해성 부분.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우리가 페이크 뉴스인 경우에도 BBC나 CNN에서는 뉴스 말미에 요즘은 유해성 컨텐츠를 가려내는 방법을 앵커가 마지막에 언급까지 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그 정도로 유튜브의 확산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세 번째가 이미 세계 소셜 미디어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즘 특히 아이들은 검색을 하면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하지를 않고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하우투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행동하는 것을. 그래서 이 검색 사이트나 포털 부분까지도 제쳐버린 게 소셜미디어 부분에서도 유튜브인데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김경주 고문님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오픈 개국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개국을 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는 우리가 그냥 화면만 보기 때문에 일방향 소통을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밑에 아래에 댓글을 단 내용을 보면서 그 TV를 선호하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댓글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심도 있게 보는 것이 나의 그 TV 안에 오늘 이 채널에서 오늘 이 영상을 올렸는데 아래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끼리 무엇을 교류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다음 컨텐츠 크리에이티브에 영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못지않게 유튜브가 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유튜브라는 아주 집약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시사점, 이 시사점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문해력에서부터 포괄적인 디지털 미디어라는 부분에서 조금 미디어 리터러시로 갔지만 거기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유튜브 리터러시까지도 교육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교육을 가지고 목적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까? 일단 제작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유튜브 1인 크리에이티브 교육을 합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올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 중심의 교육에서 인식 전환 교육에 강조점을 둬야 하고 아이들 대상보다 아이들을 포괄해서 주위에 있는 어른들, 부모나 교사들이
더 많은 교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유튜브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방식은 우리가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대상보다는 주위 어른의 더 많은 교육 지행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실천과 성과물에 대한 인정의 형태를 모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올해의 유튜브 장기상 아니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유튜브를 인정해 줄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어른들에게는 교육과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식 전환 기회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지역별 포럼, 미니 포럼을 시행을 하고 11월달 목표가 11월달에 유아교육 강남전 코엑스에서 우리가 세계 유아교육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 스피커로 사단법인 미래융합교육학회가 한 세션을 하루 종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피커들, 거기에 우리 사단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올해 액티비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근저에는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 공유, 시성 있는 창조, 그리고 세 번째가 책임감 있는 성찰, 미디어를 이용한 생활, 정치, 사회, 교육 등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인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유튜브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모 교사들의 디지털 쿼션트, 이거는 이제 디지털 지수죠. 우리가 IQ처럼 이런 교육 훈련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유튜브를 이해하지 않고 현대의 정치, 사회,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앤드류 하트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도 그래서 이 유튜브에 대한 기능적인 면, 유튜브의 리터러시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역량융합 부분인데요. 일단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은 유튜브의 시대에 누구나 똑똑한 고품질의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유튜브 작동 원리와 컨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해독 능력, 더 나아가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교육에 대한 운영 형태는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데에 교육 과정이나 포럼, 선한 유튜브 발굴 등이 있습니다. 시행 횟수는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량융합 기간은 저 뒤에 우리 팀장님 이제 오셨는데 미래융합교육학회와 키즈 에듀틱의 그리고 유아교육 박람회 코엑스에서 해마다 하는 기업이죠. 세계 전람과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ITV의 교육방송인 에듀TV와 역량을 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즈 에듀 TV는 유아교육 전문 1인 방송 채널이기도 한데요. 공동개발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리터러시 세션에 대해서는 향후 해마다 크게 이슈화시킬 수 있는 데가 코엑스 유아교육 박람 세계 유아교육 박람전에서 우리가 올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마다 그 성과물을 잘 녹여서 지속적으로 사단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저는 일선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저는 유튜브 리터러시의 특징은 전공을 뛰어넘는 융합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내 전공이 아니다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차적으로 스피커를 선정을 할 때도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산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일단은 홈페이지를 오픈만 해놨는데 아직 리뉴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8월달에 리뉴얼을 한번 진행을 할 텐데 그 리뉴얼이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의 메뉴바 꼭지에 1인 유튜버로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을 다 공개 오픈해서 링크를 걸어드릴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 목적 사업하고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나의 계정이 개인 계정도 있겠지만 계정을 새로 브랜드 채널을 계정 오픈을 하셔서 그걸 활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부산으로 작년 7월에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위주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들이 있었어요. 뭔가 지방이기 때문에 좀 늦고 혜택도 덜하고 기회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주요하게 시행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패스워드라고 하는 토론 그런 이제 포럼 형식입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직장인들도 오고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9시 어떨 때는 뭐 10시까지도 되고 있는데요. 부산대학교 앞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1인 창업을 한 우리 아주 젊은 부산 청년 기업가들 너무 창업했는데 성공해가지고 뉴스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창업이라는 걸 한 친구들을 제가 초대를 합니다. 발굴을 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발표를 하면 자기도 이 과정에 있어서 리뷰가 되고 저한테 개인 컨설팅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막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직장인들도 두려워했던 것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게 그 반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먼저 인정받아야 생각을 해요. 그 반을 뛰어넘어 누구나가 다 주목하는 사람보다 시작한 사람들이 더 훌륭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1인 미디어 방송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걸 자기가 손발을 움직여야 되지만 머리도 써야 됩니다. 창의력과 성실성과 어쨌든 관계성도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인 미디어로 창업을 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윤문상 부사장님이 이제 지금 기독교 CTS 부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그분이 EBS 교육방송의 부사장 하고 계실 때 전 영역을 뛰어넘는 멤버들이 매월 토론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저는 우리 회사 대표로 이제 거기를 참여를 해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어요. 그분이 세상을 읽어내는 그 해안이 굉장히 존경스러울 만큼 훌륭하셨는데 긴 세월이 돼 그분을 또 만날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 이제 서로 보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생각의 관점이 가치관이 맞다면 그 끝점이 언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